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그 수업안 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뭐냐면 수업안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학습 지도안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사실 수업안을 짜고 학습 지도안을 짜는 거는 여러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추세는 되게 간단하게 쓰는 그런 형식도 있고, 굳이 뭐 도입, 전개, 도입, 뭐 중간에 도입, 전개, 정리 뭐 이렇게 나누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줄로 몇 줄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는 교생 실습을 나가야 되고, 또 혹시나 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정식, 형식, 틀에 맞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스탠다드한 그런 형태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면서 생각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수업안, 교수 학습 과정, 지도안이라고 하죠. 작성의 실제입니다. 자, 이 지도안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보겠습니다. 자, 지도안은 커져서 좀 어지럽죠. 네. 지도안은 어느 단위 시간에, 우리는 보통 이 단위 시간을 1차시라고 얘기 많이 해요. 1차시. 글씨 쓰기가 어렵습니다. 1차시. 차시라는 말은 시간, 1시간이에요. 1시간. 1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중학교는 1시간이 45분이고요. 고등학교는 50분이 됩니다. 5분 차이가 수업하다 보면 꽤 커요. 예.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또 하다 보면 종치고 교실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5분 잡아먹고 이러면 또 들어가면 또 애들이 탁 이렇게 해서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뭐 얘들아 앉아라, 조용해라, 책 펴고 수업하자, 뭐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 이런 거 빼면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45분인데 올라가는 시간 뭐 2, 3분, 그다음에 애들 조용히 시키는 시간 뭐 3분 뭐 이러면 수업은 한 40분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맞추는 게 처음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맞추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아무튼 이 단위 시간에 어떤 목표, 이거는 수업 목표가 되겠죠? 1시간의 수업 목표는 보통 한 2개 정도가 좋아요. 2개 내지 뭐 3개? 네, 3개까지도 할 수 있는데 3개는 여러분들이 수업 목표로 잡긴 조금 버거울 수도 있고,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한 2개 정도. 1개는 너무 짧고요. 수업 목표 2개 정도 제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자, 과정이라 하면은 뭐 단계가 되겠죠. 수업에는 3가지 단계가 있죠. 처음에 도입,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 마지막 정리. 도입, 전개, 정리. 이 3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도입에서는 어떤 내용을 해야 되고, 전개에서는 어떤 내용을 해야 되고, 정리에서는 어떤 내용을 해야 되고 라는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데, 사실 이 개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막 당황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딱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서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방법은 뭐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네, 수업 목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뭐 그릴 수 있다라면 그림 그리는 것이 나와야 될 거고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말하기 위해서 글로 쓰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떠한 자료를
사용하여 어떤 자료를 이용할 거. 뭐 요즘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컴퓨터, PT나, PT를 제일 많이 사용하죠.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도 사용하고, 뭐 꼭 이것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실물을 또 직접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이고, 어, 어떤 그 경기도에 계시는 수석 선생님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그 문구사 아니면 무슨 뭐 상사 예를 들어서 대구에 뭐 기남상사 이런 데 가면은 그 팜플렛 같이 두꺼운 잡지 주는 게 있대요. 거기 보면 모든 물품들을 다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과학기구 세트, 뭐 문구류 세트 이런 것들이 다 있대요. 그거를 보시면서 수업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음악과니까 어떻게 적용했냐 하면, 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실제로 나와 있나요? 요즘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음악책에. 지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운 금강산. 보이시죠? 예, 그리운 금강산에 노래가 있어요. 노래 하나 불러볼까요? 누구의 주제령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맑고 고운 산 이런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운 공연산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냐면 모형 같은 거죠.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운 금강산의 모형 실제로 있어요. 요만하게 된 거 미니미로. 그래서 금강산의 그 모형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아 금강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봉우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걸 그래도 한번 보고 그리운 금강산 동영상이라도 한번 자료로 보고 그리운 금강산 노래 부르면 그냥 누구의 주제런가 그냥 불렀을 때하고 모형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봤을 때하고도 노래 부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준비해서 수업을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잘 활용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수업을 위해서 풍성하게 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하나쯤은 창의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떠한 자료를 사용하여서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안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안이 갖춰야 할 조건. 수업 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 달성의 내용과 방법이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아주 중요해요. 목표. 이게 가르치고자 하는 목표.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학습 목표. 이것들이 잘 나타나 있어야 되고요. 학습의 원리나 교수법이 나타나야 된다. 선생님 마음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학습의 원리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먼저 개괄적으로 크게 시선을 보게 개괄적인 내용들을 먼저 한 다음에 부분을 가르치는 거. 그죠? 전체를 가르치고 부분을 가르친다. 혹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을 가르친다. 뭐 이런 학습 원리가 있잖아요. 그런 원리를 생각해서 수업의 체계에 맞게 집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수업한 선배들 수업했던 거 보면 그냥 바로 부분적인 것부터 진행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긴 있는데 이게 내가 오늘 수업하는 내용의 어느 중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목표는 산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자 오늘의 산은 1km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단계로는 30km까지 가고요. 60km까지 가고 그 다음에 3km, 6km, 그 다음에 10km. 목표가 10km 할게요. 10km 가는 것입니다. 라면 30km고 60km고 이제 10km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요거 하고 그다음 요거 하고 그다음 요거 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 안 하고 막 해요. 막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3kg인지 2kg인지 뭐 10kg인지 어디 부분 어느 순간에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 원리나 교수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익히고 한번 눈으로 보고 그것을 수업 안에 녹아내리게 하는 것들도 중요해요. 음. 이거는 우리 교육학 개론이나 교육 방법론 아니면 교육공학 이런 수업에서 좀 찾아서 여러분들 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업 참관자가 수업을 쉽게 참관할 수 있도록 짜여야 한다. 예, 이 말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수업을 보는 사람들,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가 교생 실습을 하면 뒤에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연구부장님이나 뭐 교감 선생님이나 이렇게 참관자가 있겠죠. 이분들이 지도안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도안이 어느 부분이고 어느 순간이구나. 그리고 이 지도안을 봐도 내가 수업을 또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좀 약간 성격이 좀 덜렁덜렁거리고 이게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수업 발표 대회를 준비할 때 잘 된 지도안을 몇 개 선배 선생님들에게 받아서 봤더니 너무 꼼꼼하고 막 빡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할 필요가 뭐 있냐고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업 지도안은 이 지도안을 보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을 만큼 꼼꼼하게 혹은 잘 정리되어서 안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볼 수 있는 글로, 나만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A가 작성한 것을 B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려고 하면 내 A의 기조안을 B 선생님이 보고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안을 딱 쓰시고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냉정하게, 이거 내가 이거 가지고 수업할 수 있을까? 어. 그러면 그 정도로 꼼꼼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22번 쉰다, 오른쪽으로 3걸음 가고 이 정도로 꼼꼼한 건 아니고 예, 흐름의 내용을 대충이라도 흐름을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여기서 이거와 이거는 어떻게 연결되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잘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라 보겠습니다. 자, 수업 목표가 명확히 진술되어야 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죠. 수업 목표만 사실 잘 정리해도, 수업 목표만 잘 세워도 그 수업의 반은 성공한 거예요. 뭐 수업 목표 뭐가 어려워.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은근히 이 수업 목표를 잘 못 적어요. 잘 못 적어요. 좀 부어가 생략되었거나 무엇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거나 뭐 수로하고 뭐 상관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명세적 목표,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예, 증명해낼 수 있는 했는지 안 했는지 조달하는 것을 알 수 없는 뭐 그런 목표가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목표는 명확하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 준비, 자료, 평가 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자, 단원의 지도계획 보겠습니다. 단원의 지도계획. 지도 안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꼼꼼한 세안이 있고요. 야간이 있어요. 네. 세안은 단원명, 개간, 목표, 뭐 학습자 분석 이런 것들이 쫙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간은 이렇게 바로 지도안이 들어올 수 있는 거, 바로 지도안을 딱 볼 수 있는 거, 이게 야간이에요.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세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세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보시겠습니다. 단원명이 들어가요. 단원명. 당연하겠죠?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한 단원명을 적어주시고요. 단원의 개간을 적습니다. 개간. 교재간은 이 교과에서 이 교과의 어떤 이렇게 흐름이 있겠죠. 원리, 목적 뭐 그런 거에 따라서 1단원에는 뭐가 나오고 2단원에는 뭐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쭉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오늘 배우는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게 이 단원에서 어디 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학생관. 학생관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다라는 것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옛날에는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수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국어 교과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국어에서 너희가 좋아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도 알아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소설 과목, 소설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소설에 이 학생들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수업이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잘 이렇게 잘 순서대로 잘実施가 되면 수업을 진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죠. 그래서 학생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업안을 짜는 것. 이게 학생관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도관이 달라지겠죠. 이 교과에서 이러한 교재가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이 단원이 나왔고 그런데 이 우리 학교에 우리 반 애들의 이 반에 성향을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고 그를 바탕으로 나는 이렇게 지도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도관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이 학생들은 조금 어휘력이 조금 딸리는 아이들이 많다. 또 기초 부진 아이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지도를 하고 학생자들이 다 이해했는지 중간중간에 체크를 많이 해서 이렇게 구멍 난 부분들이 없도록 수업을 진행해 나가야겠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재관과 학생간의 바탕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할지라고 나타낸 것을 지도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원의 목표는 이 단원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상의 유의점은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의하겠다. 뭐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 나는 이 교과에서, 이 수업에서 학생들의 협동심을 길러주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이 과목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높이고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능력을 키워주고 싶다라는 교사의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도 있겠죠. 주의할 점 이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좋아요. 소란하지 않게 항상 늘 준비 조심하고 또는 어떤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안내를 해서 준비해 올 수 있도록 안내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과학 시간이다 이러면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유의할 점에 대해서 적어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과제 분석입니다. 학습 과제 분석.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학습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학습 목표를 상세하고 학습 요소들과의 관계성 또는 학습의 순서를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바짝 쓰셔야 하는 본시 수업안 작성입니다. 근데 혼자서 이렇게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하는 게 너무 힘이 되네요. 지금 한 30분? 이제 계속 혼자 떠들고 있으니 벌써 목이 갔어요. 여러분 온라인 말고 얼굴 직접 보고 싶어요. 자, 파이팅! 졸지 마시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본시 수업안 작성하겠습니다. 본시. 말도 좀 어렵죠. 본시. 예.
수업안 원래 이 수업 본시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업안을 작성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단위 수업 시간 동안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취미랑 계획이 요구되며 수업 목표, 주요 학습 절차, 학습 내용, 교수 학습 활동, 매체,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는 몇 분이다? 45분. 고등학교는 50분. 그런데 우리 학교는 대부분 중학교에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자기 모교 가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던데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시 수업안. 자, 본시 수업안에서는 단계가 몇 단계다? 세 단계다.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입 단계고요. 두 번째는 전개 단계고요. 마지막은 정리 단계입니다.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세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요 단계별로 소개를 시키고 안내하는 걸로 오늘 마무리할 거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힘내세요. 자, 가겠습니다. 자, 도입 단계는 수업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수업이 시작되는 거. 수업이 시작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이때 선생님들이 에너지를 뿜뿜 해줘야 돼요. 네, 시작하는 단계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집니다. 금방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입할 때 뭐 어떻게 이게 지도안이지만 수업 시연하는 것도 연결이 좀 될 수밖에 없겠죠. 예. 떨리고 긴장되고 그래서 덜덜덜 떠는데 선생님이 시작 종 쳤어요. 시작은 해야 되는데 막 산만해서 어떡하지 뭐 이러다 보면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다가 허둥지둥 되다가 막 동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돼요. 도입 단계에 멘탈을 딱 잡고 신경을 딱 집중을 딱 하고 그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저의 팀인데 이미지화를 그려야 돼요. 머릿속으로. 아, 교실에는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는 교실의 어느 쯤에 서 있을 거고 나는 처음에 PPT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미리 켜서 확인을 해보고 그때 이걸 켜놓고 나는 어떤 자리에 있고 그때 나의 시선은 어떻게 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이미지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딱 서서 선생님이 자세를 딱 잡고 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오늘 수업을 하게 된 저희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오늘도 뭐 즐거운 하루, 여러분과 즐거운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딱 자신있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나는 안녕 얘들아 선생님은 막 이렇게 막 공주가로 이렇게 너무 선생님이 기가 죽어서 막 그러면 애들이 익 하면서 막 깔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고 멋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입 단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도입 단계만 잘해도 학생들이 이렇게 막 이게 선생님을 보는 초롱초롱한 눈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겨서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할 수 있는 용기가 말이 잘 안 되네요. 용기가 솟아납니다. TMI지만 제 동생 이름이 용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도입 단계는 수업이 시작하는 단계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 단위 수업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45분, 50분 수업으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가 적절하다. 네. 제 생각에는 6분 이상을 넘어가면은 수업이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집중입니다. 주의 집중. 수업을 탁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을 학생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경험과 잘 연결해서 이것들을 설명해 준다거나 아니면 자, 선생님의 어떤 경험담을 적용해서 해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거나 수업을 풀어본다거나 아니면 퀴즈 같은 거를 내서 학생들이 궁금해서 그것들을 막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게 해서 관심을 유도하고 동기유발을 소재로 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수업과 관련된 재미있는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진, 이미지를 한번 보여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딱 했는데 재미만 있어도 안 돼요. 딱 재미만 있어도 안 되고, 딱 했는데 뭐 수업하고 상관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과 이것이 이제 수업 내용과 동기유발이 잘 커넥트, 연결되게 너와 나의 연결이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수 자료를 활용해서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 시대죠. 예, 엄청난 그 스마트폰의 어플 이런 것들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뭐 컴퓨터에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그런 뭐 영상 앨범, 저를 소개하는 영상 앨범을 괜히 이렇게 사진을 넘어가면서 뭐 유명한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는 거, 그런 것들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클릭만 하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처음 보면 우와 저런 거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것들, 그런 교수 자료를 잘 활용해서 학습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주의를 집중시켰죠. 그렇죠? 그러면 수업 목표를 제시합니다. 자, 수업 목표를 제시했을 때 중요한 것은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야 돼요. 또한 어떻게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뭐 말했는데 뭔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거, 뭐 이해한다. 이런 거. 이해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느낀다. 느꼈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네. 물론 뭐 알겠어요. 이해하고 느낀다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수업 목표, 명세적 수업 목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금 교육학에서 명세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목표에는 합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적절한 내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개 정도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의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그러니까 교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무엇을 가르친다. 이거는 교사의 입장이에요. 네. 수업 목표, 학습 목표를 제시할 때는 학생이 그걸 보고 내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적으면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유의해 주세요. 그래서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 목표는 학습자가 분명히 인식을 했을 때 학습 목표가 높아집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두 번째 설명이에요. 딱 했는데 딱 보니까 저거 오늘 뭘 배울 건지를 확실하게 알면은 덤벼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싸울 때 걔가 그 싸우는 애가 좀 등치가 어떻고 평소에 성격이 어떻고 좀 못된 정도가 어떻고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알면 싸울 때 좀 당당하게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들으고 수강 신청하셨을 때 아마 옆 사람한테 물었을 거예요. 그 교수 어떤데? 어, 점수 잘 주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분명히 물었을 거란 말이에요. 알고 들어오면은 덜 하죠. 이 수업도 작년에 지난학기 들었던 학생들은 좀 저를 봤을 때 좀 더 익숙하죠. 더 힘든가? 이렇게 알았을 때 학습 동기가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행학습 상기예요.
자, 이것은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지난 시간 배운 내용과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학습을 머릿속으로 일어날 수 있게 잘 구조화 시켜주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학생들이 재밌어 할 수도 있고 배운 것에 더 확장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입에서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주의 집중, 수업 목표 제시, 선행 학습 3기. 그러면 수업 목표를 어떻게 진술할까? 진술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A, B, C, D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A는 학습자예요. 자, 학생은 B는 행동이에요. 행동. C는 조건. D는 준거예요. 기준이죠. 예를 들어서 학생은 두 자릿수의 덧셈 문제 10개가 주어지면 이거는 기준이 되겠죠. 이 10개 문제 중에서 적어도 8문제를, 그죠? 예, 8문제. 이건 뭐죠? 기준, 준거. 예, 요거는 조건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10개의 문제가 주어진다는 것은 조건이죠. 10개가 주어지면 이 중에서 몇 개? 8개를 준거죠. 풀 수 있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가 선생님이 10개 문제 줬을 때 8개를 풀면은 오늘 수업은 성공한 거예요. 오늘 수업은 잘한 거예요. 네. 이렇게 대상이 있고요. 조건이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준거, 기준이 있고요. 행동이 있어요. 이때 행동은 영세적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 목표를 제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혹 이렇게 조건, 그러니까 준거 여기 보시면 C 부분 있죠. 조건.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좀 더 평이하게 가셔도 안 되는 경우는 평이하게 가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의 덧셈 문제를 풀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10개가 주어졌을 때 8개를 하면 뭐 좋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나중에 평가에서 그죠? 10개 했을 때 8개를 풀 수 있으면 뭐 상중하 같은 경우는 상, 뭐 6개에서 8개는 중, 뭐 4개 이하면 뭐 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준거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업 목표와 평가가 잘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업 목표를 잘 세워두시면 평가도 따라서 잘 수립을 할 수 있어요. 뭐 이 수업 목표는 마침표로 네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평가에서는 네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해서 문제를 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마침표를 물음표로 했었을 때 이게 말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서 다시 수업 목표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결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입장에서 내용과 행동으로 진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 목표를 제시해 주시고요. 정기에는 이제 수업의 중심 활동입니다. 전체 수업의 60에서 70%를 차지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대요. 차례대로 안내를 하고 이것이 무엇과 학습 목표와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 지루하게 하거나 이렇게 그냥 선생님 혼자 막 나가거나 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런 온라인 수업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실시간이 되면 막 실시간도 볼 수 있고 피드백도 줄 수 있고 제가 수업을 하면 여러분의 눈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예. 여긴 누구, 나는 무엇, 뭐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좀 그런 점이 있지만 전개 단계에서는 상황에 맞게 차례대로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잘 진행해 나가면 돼요. 차라리 이 부분은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쉬울 수도 있어요. 학습 내용, 학습 주제를 수업 진행 순서에 따라서 나열, 기술, 수업 형태, 교사의 활동 사항, 그다음에 뭐 기대되는
자료 구체화시켜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습 자료를 제시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순서로 제시할 것인가 또 생각하셔야 되고,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초적이고 단순한 것에서 이렇게 점차 어려운 것으로, 그죠? 그 다음에 학습자의 수준이나 특성, 집중도를 고려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미리 결정하도록 한다. 예를 잘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학습 자료의 제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저도 좀 이런 말을 많이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자, 오늘은 뭐 도자기 빚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뭐 도자기가 뭐 이런 식으로,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학습 목표를 도달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과 매체에 결정하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업 방법에 따라서 학습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방법을 정한 다음에 그에 맞는 수업 자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의식 문제면 토의식 수업에서는 토의할 문제를 해야 되고, 설명식 수업에서는 예시 자료나 설명 자료, 실습에서는 실제로 실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습 안내와 지도입니다. 이해 수준에 따라서 학습을 지도하고요. 자, 수업 중에는 학습자의 말이나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돼요. 자,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 자,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학습자들의 대답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냥 선생님 혼자서 막 떠들면 학생들은 딴 생각하겠죠. 지금 딴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면 이런 것도 좋아요. 선생님 혼자 막 에너지를 뿜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답변을 듣고 선생님이 에너지를 받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학생들의 말을 듣고 에너지를 받아서 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과제를 제시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서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잘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습과 피드백은요. 오늘 배운 내용을 유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했던 결과를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정기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끝이에요. 끝입니다. 정리 단계입니다. 정리 단계. 학습 활동의 마무리 단계예요. 마무리.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죠? 마지막 5분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 마무리 단계에서 허둥지둥 하다가 아니면 전개가 너무너무 이렇게 하다가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정리하지 못하고 따라라란 붕 찌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 단계 5분은 정리가 전개에서 좀 덜 하더라도 딱 끊어버리고 미련을 두지 말고 정리 단계 끝나기 5분 전에는 선생님이 딱 시간을 보고 여기서 끝내고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업이 다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세요. 몇 분에 수업 마치는데 나는 정리는 몇 분에는 꼭 끝마칠 것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정리 단계에는 미리 어떻게 이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 시간에 딜레이가 되지 않고 잘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습한 내용을 잘 요약하고 정리해주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자, 이때 형성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형성평가라는 것은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공부했는지 공부하지 않았는지 잘 형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2문제나 3문제 뭐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평가를 의미합니다.
냉선평가, 하지 전이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더 이렇게 전이 다르게 이동한다는 거죠. 이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나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잘 전달될 수 있게 맥락적으로 이해하고 종합할 수 있게 그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 지식들을 넓히기 위해서 더 보충하고 싶은 책이나 아니면 영상 같은 것들도 보게 하게 하고 소개시켜 주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아니면 다음 시간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이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좀 제시해서 수업의 마무리를 잘 준비할 수 있게,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정리 단계입니다. 길었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도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사실 요거는 그냥 한 장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쓰면은 막 몇 장씩 길게 될 거예요. 보시면 단원, 소단원, 일시는 날짜와 시간이에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수업 목표, 명세적인 수업 목표, 행동 동사, 눈으로 보이는 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동사를 사용해서 내용 플러스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2개 정도 좋습니다. 자, 수업 목표, 수업 자료, 수업에서 필요한 것들 적어주시면 되고요. 도입, 전개, 정리입니다. 도입에서는 동기유발, 수업 목표 제시, 전시학습 상기 되고요. 5분 정도, 5, 6분 정도 수업 분위기 조성하고 흥미를 잘 유발할 수 있는 것. 이때 흥미는 단순히 웃긴 거 아니고 오늘 배울 내용과 잘 연결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야 한다. 소재를 발견해서 적어야 된다. 안내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전개입니다. 전개는 내용을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할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 안내하고요. 이때는 교사의 발언,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예상되는 질문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각각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수업 내용과 지도 방법, 자료, 매체, 연습 및 피드백 제공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리에서는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형성평가를 하고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차시 예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요. 질문, 요약 등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평가 기준은요, 수업 목표에 근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수업 목표 마침표를 물음표로 고치면 평가 문항이 되는 거예요. 형성평가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 단답형, 서술형, 진위형, OX, 아니면 칸, 문장 채워넣기, 이런 완성형 등의 형성평가 문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발전이라는 것은 오늘 배운 내용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바를 적으시면 됩니다. 판서 계획은 PPT 슬라이드 내용을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칠판에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기록을 하겠다, 판서하겠다라는 것들을 판서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입, 전개, 정리의 학습 지도안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